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길 가다 보면 날씨는 영하인데 두꺼운 패딩 점프 입고 손에는 얼음 가득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거 들고 가는 분들 정말 흔하게 보이죠? 네, 맞아요. 정말 많아요.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그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있잖아요. 그분이 한국 와서 한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려다가 주변에서 아니 원래 우리는 추울 땐 그런 거 안 마신다 이러면서 말려서 엄청 당황했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하, 그럴만도 하겠네요. 문화 차이니까요. 그렇죠. 또 어떤 카페는 막 얼주가 여러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런 응원 문구까지 걸어놓고 이제는 뭐 AFP 같은 외국 언론에서도 열주카 이 우리말 표현 그대로 써가면서 소개할 정도라니까요. 네, 그 기사 저도 봤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도대체 왜 유독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사계절 내내 심지어 한겨울에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고집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한 지점이긴 해요. 저희 손에 지금 관련 언론 기사들 또 전문가 분석 자료들이 좀 쌓여 있는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그냥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걸 넘어서서 그 뒤에 숨겨진 이유들 어쩌면 좀 복잡하게 얽힌 그런 배경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고 이걸 통해서 한국 사회나 문화를 이해하는 어떤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개인 취향이다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한국 특유의 그 속도감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네, 그렇죠. 그거랑 식문화, 또 소비 심리, 뭐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즘 글로벌 트렌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뭔가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료들 속 이야기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얼주가 현상,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위력부터 좀 실감나게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수치들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 데이터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2023년 한 해 동안 팔린 음료 중에 아이스 음료 비중이 자그마치 77%래요. 네, 77%요? 1년 평균이요? 와, 여름도 아니고. 네, 연평균입니다. 1년에 4분의 3 이상이 차가운 음료였다는 거죠. 이야,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겨울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추운데. 그게 더 놀라운 점인데요. 가장 추웠다는 2023년 1월, 그때만 봐도 아이스 음료 비중의 57%였어요. 절반이 넘었죠. 1월에도요? 영하 날씨인데도.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겨울 시즌으로 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 이 넉 달 평균도 61%가 아이스 음료였고요. 와, 그럼 다른 데도 비슷한가요? 네, 이게 스타벅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폴바셋 같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2022년 겨울 동안 아이스 음료 비중이 62%였고, 할리스는 2023년 1월에는 아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량이 따뜻한 것보다 10%포인트 더 높았대요. 이야, 따뜻한 아메리카노보다요? 네. 그럼 요즘 많이 보이는 저가 커피 브랜드들 있잖아요. 거긴 더 심하겠는데요? 맞습니다. 메가커피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아메리카노만 1억 7천만 잔을 팔았는데 그중에서 아이스 비중이 무려 82%래요. 82. 와, 이건 뭐 거의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이 추세를 쭉 보면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스타벅스 기준으로 연간 아이스 음료 비중이 50%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2015년에 51%로 딱 역전이 되고 그 뒤로 계속 올라서 2022년에 74%, 2023년 77%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에는 뭐 거의 90% 가까이 가고요. 그러네요. 자료 보니까 특히 2030 젊은 세대에서 이런 선호가 아주 뚜렷하고 반면에 4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음료를 더 찾는다는 그런 세대 차이도 좀 보이네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이런 통계들을 보니까 2018년에 트위터에서 막 농담처럼 시작된 얼주가 협회 있잖아요. 네네, 기억납니다. 그게 그냥 웃자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 분위기를 딱 반영한 거였네요. 그 이후로 실제 판매량도 확 늘었다는 데이터도 있고요. 맞아요. 그해 12월이랑 이듬해 1월에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량이 전년보다 각각 30%, 40%씩 늘었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온라인 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소비로 이어진 거죠. 아주 강력하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인들을 이토록 얼주가로 만드는 걸까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설들 한번 하나씩 좀 깊이 들여다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거죠.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 네,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AFP 통신 기사에서 그 점을 딱 짚었어요. 빠르게 주문해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얼주가는 빨리빨리를 중시하는 한국 직장 문화랑 잘 맞는다.
뭐 이런 분석이었죠. 일리가 있네요. 뜨거운 커피는 아무래도 좀 식혀야 하잖아요. 후 불어가면서. 그렇죠. 바로 마시기엔 좀 뜨겁죠. 네,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받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으니까 그 짧은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바쁜 업무 중에 빨리 카페인 수혈해야 할 때 이게 최적이라는 거예요. 아, 실제 직장인 인터뷰 보니까 점심 먹고 바로 카페인을 몸에 넣어줘야 하는데 뜨거운 건 마시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 진짜 현실적인 이유네요. 네,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한국에서 커피가 그냥 뭐 친구랑 얘기하면서 마시는 사교적인 음료라기보다는 좀 기능적인 음료? 그러니까 카페인 약물 주입 같은 성격이 강하다고 봤어요. 약물 주입이요? 좀 표현이 강하긴 한데 네, 그만큼 이제 기능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리고 이동하면서 마시기에도 차가운 게 흘릴 염려도 적고 편하잖아요. 아, 그것도 그러네요. 들고 다니기에는. 게다가 또 재밌는 게 차가운 음료가 뜨거운 음료보다 몸의 흡수가 빨라서 카페인 효과를 더 빨리 느낄 수 있다. 이런 믿음도 한몫한다는 분석이에요. 정말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뭐 그건 좀 차치하고서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아, 차가운 거 마시면 뭔가 빨리 정신이 드는 것 같아? 이렇게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빨리 마실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오히려 얼음이 천천히 녹으니까 오랫동안 마실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더라고요. 이건 또 다른 종류의 효율성인데요. 맞아요. 그 점도 중요해요. 특히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분들, 소위 카공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분들한테는 이 점이 되게 매력적일 수 있죠. 한 잔 시켜놓고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 가성비, 시간 가성비. 그렇죠. 빨리빨리 마셔야 할 때의 효율성, 또 오래오래 버텨야 할 때의 효율성. 이 양면적인 요구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다 만족시켜주는 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효율성의 역설, 이게 또 현대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속도랑 지속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음료라니. 이거 참 재밌네요. 자, 그럼 효율성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맛이나 식문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맛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다들 마시진 않을 텐데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그 맛 그 자체를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이죠. 맛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특유의 그 깔끔함, 청량함, 이걸 좋아한다고 해요. 어떤 인터뷰 보니까 입안이 텁텁해지지 않고 가장 개운하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 네.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 네. 그리고 특히 한국 음식과의 궁합. 이 분석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맵고 짜고 뜨거운 한식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이지 않나요? 아, 그거 진짜 공감되네요. 저도 약간 매운 거 먹고 나면 꼭 찾게 되더라고요. 마치 예전에 어른들이 식사 후에 드시던 그 시원한 숭늉이나 보리차 같은 역할. 그걸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대판 숭늉 보리차 가설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메리카노의 그 약간 구수한 맛이 보리차랑 비슷하게 느껴진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거 마시다가 아메리카노로 넘어갈 때 뜨거운 아메리카노는 쓴맛이나 신맛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이스는 얼음 때문에 좀 희석되잖아요. 네, 그렇죠. 좀 부드러워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고소하게 느껴지고 부담이 덜하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다는 분석도 있어요.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찬물 많이 마시는 거, 우리 문화잖아요. 냉수 문화. 그래서 그냥 차가운 음료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심리적인 분석도 있고요. 찬 것에 대한 익숙함이랄까. 네, 그런 문화적인 배경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 가설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사회적인 심리, 그리고 트렌드 요인입니다. 혹시 그냥 남들이 다 마시니까? 아니면 이게 유행이니까 따라 마시는 측면은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특히 얼주가. 이 말 자체가 완전 유행어가 됐으니까요. 인하대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님은 이걸 동조 소비 심리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한국 사회가 다른 사람들 소비나 유행을 좀 민감한 편이고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자체에서 뭔가 소속감이나 재미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아, 네. 얼주가라는 말이 막 퍼지면서 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행동 자체가 하나의 밈처럼 소비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시 얼추가 현상을 더 강화시키고 이런 순환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2030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얼주가가 뭔가 좀 젊고 힙한 이미지, 이런 아이콘처럼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같은데 해시태그 얼주가, 해시태그 달고 인증샷 올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추운데 굳이 아이스 마시는 모습이 오히려 좀 개성 있어 보이고 트렌디해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심리도 작용할 수 있고요. 네,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근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동조 심리가 얼추가 현상을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미 있던 선호도를 더 키우고 빠르게 확산시키는 뭐랄까 증폭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증폭제 역할? 네. 그냥 단순히 유향이라서 맛도 없는 걸 억지로 마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이유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유행이라는 요소가 더해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지적이 합리적이네요. 자, 그럼 네 번째 가설로 가보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유들, 경제적인 요인이라든지 카페 환경 같은 거요. 특히 요즘 저가 커피 브랜드 진짜 많아졌잖아요. 이 폭발적인 성장이 얼추가 대중화에 완전 불을 지핀 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 영향 정말 크죠.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뭐 이런 브랜드들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그 정도 가격에 거의 600ml 넘는 대용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니까요. 이게 완전 가성비 국민 각성제가 된 거죠. 그렇죠. 가성비. 특히 요즘처럼 뭐 경기 안 좋고 물가 오를 때는 이런 가성비가 더 중요해지잖아요. 맞아요. 부담 없으니까 자주 마시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서 카페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 이것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냥 커피만 마시는 데가 아니라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랄까 제3의 공간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공간 이용료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싸고 양은 많아서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보면 가성비 좋은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겨울철에 실내 난방 너무 잘 돼서. 아, 맞아요. 진짜 더울 때 많아요. 네. 밖은 추운데 실내는 막 후텁지근하고 건조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에서는 시원한 게 땡긴다는 거죠. 겉옷은 두껍게 입었지만 속은 더우니까. 네, 그것도 진짜 무시 못할 이유 같아요. 네,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용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여러 이유가 얽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스커피 인기, 이게 정말 한국만 유독 특이한 현상일까요? 아니면 이게 그냥 세계적인 흐름의 일부인데 한국에서 좀 더 두드러지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미국에서도 아이스커피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던데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아이스커피 선호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해요. 미국 스타벅스 매출만 봐도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차가운 음료 비중이 75%나 된대요. 미국도 75%요? 와, 네, 이게 10년 전, 그러니까 2013년에는 37% 수준이었거든요.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엄청나게 늘었네요. 네, 특히 Z세대, 젊은 세대가 이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데 미국 18세에서 24세 소비자 중에 45%가 매일 아이스커피를 마신다는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캐나다의 팀홀튼 같은 곳도 차가운 음료 비중이 40% 가까이 된다고 하고요. 어떤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이걸 커피의 제4의 물결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런 분석이 있어요. 이 소위 제3의 물결이 약간 좀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좀 허세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젊은 세대는 커피를 그냥 더 가볍게, 편하게, 뭐 탄산음료처럼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해석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런 시각이죠. 커피를 꼭 뜨겁고 진하게 마셔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더 다양하게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요? 네, 미국의 Z세대는 주로 시럽이나 휘핑크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토핑이 들어간 달콤한 아이스 커피 이걸 통해서 커피 세계에 입문하고 또 그걸 즐기는 경향이 강해요. 더치브로스 같은 브랜드 인기 메뉴들 보면 엄청 달잖아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근데 한국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기본 블랙커피, 이게 대세잖아요. 쓴맛 베이스. 바로 그겁니다. 아이스 커피 자체가 인기 있는 건 세계적인 흐름일 수 있는데 유독 설탕이나 우유 없이 그냥 얼음만 넣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겨울에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사랑받는 현상. 이 얼주가는 한국만의 독특한 맥락.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효율성 중시, 식후 입가심 문화, 가성비 추구, 동조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아, 글로벌 트렌드를 한국식으로 받아들여서 변형된 거군요. 그렇죠. 글로벌 트렌드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하고 수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글로벌 트렌드 속 한국만의 특성이라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건강 관련 요인도 잠깐만 짚어볼까요? 가끔 보면 얼음을 유독 막 오독오독 씹어먹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빙식증이라고 하고 철분 부족 빈혈이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얼주가 현상하고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자료에 있기는 한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빙식증이랑 얼주가 현상을 직접 연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빙식증은 물론 특정 질환하고 연관된 이식증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시는 현상 전체를 그걸로 설명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차가운 음료 마시는 거 그 자체가 건강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겨울철에 적당량의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것 자체가 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아, 다행이네요. 네. 오히려 전문가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음료의 온도가 아니라 섭취량, 특히 카페인 과다 섭취예요. 아, 양이 문제군요. 네. 아까 커피의 기능적 약물 총량 얘기했잖아요. 각성 효과 때문에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마시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건 뭐 뜨거운 커피든 차가운 커피든 똑같은 문제고요. 하긴, 그렇죠. 핵심은 온도가 아니라 양과 빈도군요. 네, 건강 이슈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효율성부터 맛, 문화, 사회 심리, 경제, 환경, 또 글로벌 트렌드, 건강 문제까지 와, 정말 다양한 가설들이 쭉 따라와 보니까요. 얼죽아라는 이 현상이 정말 여러 겹의 이유들이 아주 촘촘하게 엮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구나 하는 게 확 느껴집니다. 그쵸.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 사람들은 원래 차가운 걸 좋아해? 라든지 아니면 그냥 유행이야? 이렇게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인 현상인 거죠. 네. 한국 사회 특유의 그 속도감, 빨리빨리 문화, 또 매운 음식 즐겨 먹는 식문화, 남들 시선 의식하는 어떤 소비 심리, 가성비에 따지는 경제 상황, 여기에 또 겨울에도 따뜻한 실내 환경이라는 조건까지, 그리고 아이스커피라는 글로벌 트렌드가 딱 결합돼서 한국만의 방식으로 나타난 거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사회문화적 스냅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오늘날 한국 사회 그리고 현대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혹시 맞아, 나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얼죽한데 하고 딱 무릎을 치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오늘 저희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 코드죠. 얼죽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이게 그냥 커피 취향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여러 모습을 비추는 어떤 프리즘 같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그런데요, 최근에는 또 다른 변화의 조짐도 좀 보여요. 자료에 따르면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그냥 카페인 빨리 얻으려고 혹은 유행 따라서 마시는 걸 넘어서서요. 원두 본연의 섬세한 맛과 향, 이걸 제대로 즐기려고 고품질의 스페셜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거예요. 오, 스페셜티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네, 예를 들면 정말 잘 내린 케냐 싱글 오리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마셔보면 마치 샴페인처럼 아주 상큼하고 복합적인 산미가 느껴진다. 이런 평가도 받거든요. 와, 샴페인 같은 아메리카노라니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얼죽아가 주로 기능적인 각성제 혹은 좀 집단적인 유행의 상징 뭐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이 스페셜티 커피의 발전과 함께 좀 더 섬세하고 개인화된 미각적 취향의 영역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까 살펴봤듯이 전 세계의 젊은 세대들이 다 아이스 커피를 선호하는 추세잖아요. 이걸 보면 어쩌면 한국의 얼죽아 현상, 물론 맛의 선호는 좀 다를지라도 이게 글로벌 커피 문화의 미래를 우리가 조금 먼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까요? 오, 그것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얼죽아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